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이슈 톡톡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 이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 청년들의 삶의 방식까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의 방향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전남의 가족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최근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학 박사이자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김경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는 지난 2024년부터 전남의 가족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먼저 어떤 연구 과제들을 진행해 오셨는지 주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 도민들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가족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결혼과 출산,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실을 짚어봤고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최초의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출산 양육 환경 분석 연구를 통해 전남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 점검을 했고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서 이민자 가족 실태와 정착 지원 방안 연구까지 아우르면서 전남의 가족 환경 전반을 진단해 왔습니다. 가족 정책 그리고 가족 환경 분석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주요 핵심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도민의 삶 전반을 함께 돌보는 가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보다 관계의 질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남은 여전히 가족 돌봄과 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1인 가구나 사별 가구, 가족 돌봄 청년,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 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정책에서 가족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접근해 왔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의 변화 자체가 가족의 변화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나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였습니까? 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을 보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좀 집중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생 현상은 쉽게 반등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결국 가족의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또 무자녀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다른 가족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와 자녀 중심이라는 하나의 가족 모델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출산 독려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자체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남형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그동안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맞춰서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가족 변화 특성을 반영한 자체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 1인 가구 증가, 또 외국인 주민 확대처럼 가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돌봄이나 교통, 의료와 같은 생활 기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전남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가족 문화와 그리고 지역 현안, 그리고 도민들의 실제 정책 욕구를 반영한 전남 맞춤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2024년 전남 20대에서 40대 가족 인식조사였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2040 세대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기본계획 수립의 출발점으로 24년에 전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족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에서 40대에 주목했는데요. 이 세대는 실제로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결정하고 경험하는 핵심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형성하거나 꾸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과 생활 사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전남은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살아갈 의향과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청년 세대의 가족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하면 혼인과 혈연 중심의 부모와 자녀의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 20대에서 40대는 1인 가구, 무자녀 가구, 그리고 동거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삶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는데요. 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전히 부모나 배우자 같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요. 그럼에도 특히 젊은 층과 미혼 응답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응답도 약 3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전남 가족의 모습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전남의 1인 가구 비중은 작년 24년 기준으로 37.7%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남은 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부모와 또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그동안 비중이 높았다면 그 2세대 가구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58.1%이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약 10%포인트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돌봄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별 가구 비중이 높고요. 또 혼인 대비 이혼과 재혼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남의 가족 형태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 결혼을 조금 꺼려서일까요?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기성 세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성 세대에게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가업, 삶의 좀 통과 의례였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선호가 주요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자녀 출산의 중요한 조건으로 71.8%가 경제 상태를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에 청년 세대는 부부 간의 공평한 가사와 양육 부담을 중요시했고요. 이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층에게는 출산 이후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워라밸과 성평등한 돌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 선택도 쉽지 않다는 점이 기존 세대와의 중요한 차이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남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관계망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청년 유출이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조사 결과는 조금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부족이었어요. 그게 한 40% 정도 나왔고요. 바로 뒤이어서 문화와 교통 인프라 부족도 38%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히 일할 곳이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인가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이 어렵다는 점, 또 문화와 여가, 의료와 육아 인프라 부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지역의 보수적인 그런 문화나 고정된 성 역할 부담도 정착의 어려움으로 언급했습니다. 결국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맺고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남만의 가족 문화 특징이 있었을까요? 전남은 여전히 가족 간 유대와 돌봄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돌봄에 있어서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역시 비교적 강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동거나 비혼 출산 같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전통적인 가족 문화 영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 결속은 강하지만 새로운 가족 변화에 대한 수용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남에서는 노후 돌봄을 여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현재 전남 사회에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도민은 노후에 나를 돌봐줄 주체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60% 좀 넘게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가족애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전남의 농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도 함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결국 노후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규모가 줄고 고령화는 더 심화될 것인데요. 가족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그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노후 돌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단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한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다운 가족 정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기존 가족 정책이 주로 부부와 자녀 중심 가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1인 가구, 사별 가구, 가족 돌봄 청년, 이주 배경 가족처럼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전남다운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돌봄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좀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에 좀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등 농어촌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담겨 있고요.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1인 가구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정책도 포함했습니다. 즉 수도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남의 생활 환경과 가족 현실에 맞춘 가족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에서 이주 배경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주민의 지역 정착과 가족 지원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에서 외국인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은 농어촌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착 과정에서는 언어 문제, 또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 생활 적응과 같은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좀 안정적인 비자 체류를 제공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민들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 정책에서도 이주 배경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광역 가족센터 설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센터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22개 시군마다 가족센터가 기초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라든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센터 인력과 서비스 수준에서의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질 높은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가족센터는 이런 격차를 줄이고 시군 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도민이 어디에 살든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종사자 교육과 전문 상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지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는 각각의 지자체가 2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광역 가족센터의 운영 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걸까요? 네,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되고 그러면 좀 운영이 좀 부족한 곳들은 인력 지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력 지원들도 그러면 광역 가족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그 인력 지원이라기보다는 특히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자체에 좀 직원들,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좀 서비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주고 그거를 좀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준비하셨고 연구했던 결과치를 가지고 25년을 또 정책을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26년에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해서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 그리고 좀 지역 정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문화 가족에
특히 전남이 숫자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실태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는 전국 단위에서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그 기초 자료는 굉장히 표본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요. 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 전남은 아직까지 이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정착한 지 평균 15년 이상을 넘어섰는데 이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뭐 행정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충분하다, 이런 정책들이 충분하다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의 지원 사업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다문화 가정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예를 들면 이제 언어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녀 세대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자 하는 욕구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전남에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지금 전남의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 포함해서 5천 명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6천 명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 전남에 유학을 왔다가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 좀 실상을 들여다 보면요, 정착을 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비자 문제가 가장 큰데요. 졸업하고 나면 이제 구직 비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다시 대학원을 입학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싶어도 비자 문제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전남 가족 정책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지향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제1차 전라남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이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 공동체 전남입니다.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남 가족 정책의 지향점은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 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넘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톡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